2025년 대한민국의 운명을 가를 가장 신비로운 예언이 다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 이름은 사도인. 그는 칼을 팔되 돈을 받지 않고 말을 남기되 뜻을 숨긴 자였으며 언제나 사라졌다가 결정적인 해에 다시 나타났습니다. 혹시 당신은 2025년에 등장할 지도자의 성씨를 미리 알고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의 입에서 하나의 이름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씨. 하지만 사도인은 말합니다. 그 이름은 모두가 아는 이름이지만 동시에 아무도 모르는 인물이라 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젊고 신선한 바람을 타고 온다. 기존의 틀을 거부하고 낡은 옷을 벗어던진 자. 그의 등장은 기존 정치의 언어로는 설명되지 않으며 정치의 바깥에서 국민의 혼란을 꿰뚫고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그는 말이 적고 행동이 앞선 사람이며 기회는 오직 2025년. 이 해를 넘기면 다시는 오지 않는다고 전합니다. 예언은 말합니다. 그 이씨는 정당의 논리로 설명되지 않고 세력이 아닌 공감으로 움직이며 분열된 백성의 틈을 잇는다고 했습니다. 백성은 혼란을 겪고 그 가운데 길이 열린다. 이 한 문장은 현재의 대한민국을 정확히 비추고 있습니다. 경제와 외교, 남북 문제와 정치적 피로감 속에서 국민은 새로운 방향을 원하고 있으며 그 흐름 속에서 하나의 이름이 서서히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름은 기존 언론이나 여론조사에서 보이는 이름이 아닌 전혀 다른 층위에서 나타날 것이라 예언은 말합니다. 그는 오랫동안 조용히 준비해온 자, 한 번도 지도자를 꿈꾸지 않았으나 지도자가 되어야 할 운명을 타고난 자. 이제 남은 건 그가 누구인가를 찾는 일입니다. 그가 정말 우리 곁에 있었던 사람일까요? 아니면 이제 막 등장할 인물일까요? 그는 대통령도 정당 대표도 유력한 사회 지도자도 아닙니다. 하지만 그의 한마디가 수많은 사람의 생각과 국민의 마음을 흔든다고 했습니다. 사도인은 말합니다. 도의 근원에서 온 자, 백성의 마음을 이끄는 자가 나타나리라. 그는 종교 지도자도 아니고 학자의 이름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그를 따라 말하고 그의 길을 따르며 영적 바람이 이 땅을 감싼다고 했습니다. 이 예언이 말하는 존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힘을 가진 자, 정치의 바깥에 있으면서도 정치를 움직이는 자, 말보다는 침묵 속에서 영향력을 가지며 국민의 감정선과 민심의 흐름을 조용히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그는 말로 사람을 모으지 않고 자연스레 따르게 합니다. 그의 등장은 이념이 아니라 공감과 진정성에서 시작되며 그의 존재는 갈등 속의 등불처럼 떠오릅니다. 우리는 이미 이런 인물을 알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가 어디서 말했는지보다 무엇을 어떻게 살아왔는지가 이 시대에 더 중요한 시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도인은 그를 영적 바람이라 표현했습니다. 그는 사회적 혼란과 민심의 분열 속에서 백성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또 다른 형태의 지도자입니다. 이 인물은 대통령이 아닙니다. 하지만 대통령보다 더 많은 영향력을 국민의 내면에서 작동시킬 수 있습니다. 정치인은 갈라놓고 그는 이어주며 정당은 선을 긋지만 그는 경계를 지우며 말하는 자가 아닌 들어주는 자로서 국민을 움직입니다. 그는 언제 어디서 나타날까요? 예언은 말합니다. 2025년 이 해의 중심에 들어서리라.
이 말은 그가 이미 우리 곁에 있으며 곧 주목을 받게 될 것이란 뜻이기도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의 말은 어딘가에서 기록되고 있고 그의 침묵은 어떤 결정을 바꾸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사도인은 이렇게 남겼습니다. 천하가 뒤집히고 세계의 판이 갈리리라. 이 한 문장은 단지 정권 교체가 아닙니다. 문명의 흐름이 갈라지고 새로운 중심이 바뀐다는 역사적 경고입니다. 사도인은 기존의 강국은 기세를 잃고 새로운 중심이 떠오르리라. 동쪽 땅의 백성이 그 중심이 된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인류의 중심은 서쪽에 있었습니다. 정치, 경제, 군사, 문화 모든 힘이 미국과 유럽에서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2020년대 중반을 지나며 그 축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사도인은 이것을 단순한 변화가 아니라 판이 갈리는 일이라 했습니다. 판이 갈린다는 것은 기존의 권위와 질서가 무너진다는 뜻입니다. 새로운 중심이 떠오르고 그 중심이 바로 동쪽이라고 했습니다. 그의 예언에서 말한 동쪽 땅의 백성, 그 대상은 분명 한국입니다. 일본은 중심에서 멀어졌고 중국은 갈등과 내부 문제로 흔들립니다. 그러나 한국은 기술과 문화, 의식과 사회 구조까지 빠르게 진화하고 있습니다. 사도인은 이 흐름을 구심점의 형성이라 했습니다. 단순한 성장이 아니라 갈라진 세계를 묶어낼 자격이 그곳에 있다고 말입니다. 세 갈래의 길을 묶는 구심, 정치, 경제, 문화, 혹은 동양, 서양, 남반구, 물질, 정신, 기술, 세 가지 문명을 조율할 자리가 바로 한국이라는 말입니다. 한국은 이미 그 모든 것을 압축적으로 경험하고 내부에서 해답을 찾아가는 지구의 축소판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사도인은 말합니다. 하늘의 뜻을 아는 자는 이때를 기다렸노라 말하리라. 이 문장은 어쩌면 오래전부터 이 변화를 예감하고 준비한 이들이 바로 지금의 2025년을 기회의 해로 삼고 있다는 뜻입니다. 2025년, 이제는 단순한 연도가 아닙니다. 지구의 판이 뒤바뀌는 해, 그 중심에 누가 서게 될지, 이제 우리는 그 움직임을 직접 목격하게 됩니다. 사도인이 남긴 네 번째 말, 사람의 수는 줄어들며 국경은 무의미해지리라. 이 말은 단지 통계가 아니라 다가올 문명의 방향을 바꾸는 거대한 전환의 시작입니다. 그는 말했다. 국경은 허물어지고 인간은 하나의 운명체가 되리니 그 시작은 동방에서 일어나고 그 물결은 서방으로 번지리라. 세계는 지금 인구 감소의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한국, 일본, 중국, 유럽까지 출산율은 떨어지고 고령화는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숫자의 변화는 단순한 사회 문제가 아니라 문명의 작동 방식을 뒤흔드는 신호입니다. 사도인은 그것을 하늘의 경고라고 보았습니다. 늘어나는 세계에 익숙했던 인류가 줄어드는 시대에 적응하지 못하며 삶의 방식도 가치의 중심도 흔들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이어 말합니다. 국경이 사라지고 인간은 하나의 운명체가 될 것이다. 국가는 더 이상 땅의 경계를 기준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기후 위기, 전염병, 전쟁, 사이버 갈등, 그 어떤 문제도 국경 안에 머물지 않습니다. 사도인은 이 흐름이 새로운 공동체를 불러올 것이라 했습니다. 소속보다 연결, 소유보다 책임, 그것이 새로운 인류의 철학입니다. 그 시작은 동방에서 일어난다. 동방은 단지 지리적 위치가 아닙니다.
새로운 흐름의 발원지. 그것이 바로 한국과 동아시아입니다. 이곳은 세계의 미래를 가장 먼저 경험하고 있는 곳입니다. 기술의 진보와 인구의 감소, 정체성의 혼란과 사회적 분열, 이 모든 것을 압축적으로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인은 말했습니다. 그 물결은 서방으로 번지리라. 한국이 먼저 겪는 위기는 곧 전 세계의 경고이며 그 위기를 넘어선 대응은 세계가 참고할 새로운 기준이 됩니다. 이제 땅은 그 소유를 다투지 않으리니 그날이 오면 모두가 같은 하늘 아래 모여 살리라. 그 말은 단일한 국가나 제국이 아닌 의식의 전환을 말하는 것입니다. 경계와 분할을 넘어 함께 살아가는 운명 공동체의 탄생. 하지만 사도인은 경고도 남겼습니다. 그 전엔 큰 고비와 재앙이 지나야 하리라. 인류는 새로운 질서로 가기 전 혼란의 시간을 통과해야 합니다. 갈등과 붕괴, 분열과 저항,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넘어설 의지. 이 예언은 분명히 말합니다. 2025년 그 모든 변화의 문 앞에 서 있는 해입니다. 사도인의 5번째 예언. 그것은 문을 닫는 말이었다. 예언은 마무리되었고 남겨진 건 단 하나. 이 해를 놓치면 다시 기회는 오지 않으리라. 그는 말했다. 2025년은 문이 열리는 해이며 그 해를 넘기면 다시 기회는 오지 않는다고. 사도인은 앞서 이 씨의 등장, 영적 지도자의 출현, 세계를 뒤흔드는 구도 이동, 국경과 인구의 변화를 이야기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선택을 요구했다. 그가 말했다고 전해지는 마지막 문장. 내가 다시 와서 칼을 거둘 수 있다면 그대는 살아남은 것이요. 살아있을 때 달라진 것이니라. 그가 다시 온다는 말은 그 예언이 실현되는 순간을 의미한다. 칼을 판다는 것은 시간을 예고한다는 뜻이고 그 칼을 거두는 건 그 시간이 도래했음을 증명하는 행위이다. 살아남았다는 말은 단지 목숨을 유지했다는 뜻이 아니다. 변화에 반응하고 예언을 기억하며 스스로를 새 흐름에 맞춘 사람. 그런 자만이 살아남은 것이다. 2025년이 단순한 한 해가 아니라 운명의 분기점이라면 그 시기를 넘기며 무엇을 바꾸고 무엇을 내려놓을지 각자가 결단해야 한다. 사도인은 이렇게 말했다. 그대가 살아있을 때 달라진 것이니라. 삶의 방식, 말의 무게, 사고의 방향이 바뀐 자. 그런 자만이 새로운 시간으로 넘어갈 수 있다고. 이해를 넘기면 기회는 사라진다. 시간은 반복되지 않으며 예언은 문이 아니라 문 앞에서 여기라고 가리키는 손가락일 뿐. 문을 여는 건 우리다. 그는 해설자가 아니다. 지도자가 아니다. 그저 흐름을 본 자일 뿐. 우리는 지금 그가 가리키는 시간의 문 앞에 서 있다. 그가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 이유. 그가 원하는 것은 누군가의 추종이 아니라 스스로의 각성이다. 2025년 그 해는 이미 시작되었다. 모든 변화의 중심은 그 해에 몰려 있다. 예언은 말한다. 사람은 선택하지 않으면 선택당하게 된다고. 모이면 나라가 되고 흩어지면 그림자뿐이다. 이제는 길을 묻는 것이 아니라 걸어야 할 때다. 우리는 그 예언의 마지막 문장 앞에서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진다. 나는 그 칼을 다시 거둘 수 있는 사람인가? 전 세계가 동시에 진동하는 해. 사도인은 그 모든 격변의 중심에 하필 한국을 놓았다. 그는 중국의 땅에서 한국의 이름을 남겼다. 왜 한국인가? 왜 지금인가?
이 질문은 사도인의 예언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다. 예언은 단지 미래를 맞히는 것이 아니다. 그 시대가 왜 그런 흐름을 타고 어디로 가는지 설명하는 하늘의 기호이자 인간의 길잡이다. 사도인은 스스로를 점쟁이라 하지 않았다. 그는 단 한마디의 말로 수많은 운을 풀어냈다. 그가 바라본 2025년의 세계는 동쪽에서 다시 시작되는 새로운 순환이었다. 서쪽에서 시작된 힘의 시대가 이제는 사라지고 동쪽에서 피어오르는 영적 흐름과 공동체 정신이 다시 역사의 무대에 오른다는 것. 그 가운데 한국은 기술과 문화, 정신성과 공동체, 그 어떤 하나에도 치우치지 않고 모두를 동시에 경험한 나라였다. 식민의 아픔도, 전쟁의 상처도, 압축성장의 격변도, 민주주의의 투쟁도 이 작은 나라 안에 모두 담겨 있었다. 사도인은 한국을 세계 흐름의 구심이라 했다. 세 갈래의 길을 묶는 자, 그것은 선택이 아니라 구조였다. 한국은 늘 가장 먼저 부딪히고 가장 늦게 인정받아왔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만 길을 찾는 나라였다. 사도인은 한국이 운명을 마주하는 나라라고 했다. 선택받았기 때문에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시대의 가장자리에서 길을 뚫어야 했기 때문이라고. 그래서 그는 말한다. 이 땅에서 새로운 문명이 열린다고. 그 문은 한 명의 지도자에서 시작되지 않고 한 민족의 의지에서 자란다고. 한국은 외부의 기준이 아닌 스스로의 내면에서 답을 찾아야 하는 나라다. 기술은 넘쳤지만 영혼은 지쳤고 속도는 빨랐지만 방향은 놓쳐버렸다. 사도인은 그 안에서 다시 깨어나는 중심을 본 것이다. 하늘의 흐름이 동쪽으로 이동할 때 그 동쪽의 한가운데 가장 작지만 가장 선명한 불빛. 한국은 크지 않다. 하지만 깊다. 한국은 강하지 않다. 하지만 단단하다. 이 예언의 흐름은 단순히 한국을 예찬하려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한국이 짊어져야 할 무거운 책무에 대한 경고에 가깝다. 세상을 묶는 자, 균형을 맞추는 자, 하지만 가장 먼저 흔들릴 수 있는 자리, 사도인은 그 자리에 오를 자가 이씨라 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성이 아니다. 그 흐름에 반응하고 그 책임을 짊어질 수 있는 한 사람의 실존이다. 사도인의 예언은 말한다. 준비되지 않은 자가 중심에 서면 세상은 다시 혼란에 빠진다. 그렇기에 중심은 권력이 아니라 책임이라는 것이다. 그는 분명히 말했다. 나라의 머리를 이씨가 이끈다. 하지만 그 이씨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어떤 인물도 아니라 했다. 사도인의 말은 항상 단순한 이름이 아니라 상징이었다. 이 이름 속에 숨은 성향과 흐름. 그가 말한 이씨는 단지 성씨가 아닌 운명의 언어일 수도 있다. 사도인의 예언에는 반복되는 구조가 있다. 말은 짧지만 그 속에 수많은 단서가 숨어 있다. 그는 분명 이씨라 말했다. 하지만 누구나 아는 이씨는 아니라 했다. 그 말은 무엇을 뜻하는가? 첫째, 기존의 정치판에서 활동하는 이름 있는 이씨가 아니라는 뜻이다. 둘째, 지금은 주목받지 않지만 곧 떠오를 가능성을 지닌 숨은 인물이라는 해석도 가능하다. 이름 없는 자,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이름이 가장 강력해지는 자. 그것이 사도인이 말한
운을 타고 온 지도자의 조건이었다. 그는 젊다. 그러나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그는 기존의 옷을 거부한 자다. 그러나 완전히 새로운 인물은 아니다. 예언에서 사도인은 그를 신선한 바람이라 했다. 그것은 단지 신인이 아니라 기존의 낡은 체계를 거부하고 새로운 방식으로 사람들과 소통하는 리더십을 말한다. 그는 조용히 걷는다. 하지만 그가 지나간 자리는 사람들의 마음이 따르고 길이 생긴다. 정치인은 아니지만 정치보다 깊다. 관리자는 아니지만 행정보다 빠르다. 사람들은 그를 이해하지 못해도 느낀다. 그리고 그 감각은 민심을 움직인다. 이 씨라는 성이 중요한가? 어쩌면 아니다. 중요한 건 그 성이 담고 있는 기운이다. 이 씨는 동방의 기운이다. 역사적으로도 혼란의 시기에 다시 중심을 잡는 성씨로 기록되어 있다. 고려의 마지막에도 조선의 시작에도 이 씨는 변화의 시점에 등장했다. 그러나 지금 사도인이 말한 이 씨는 과거의 왕이 아니다. 이름 없이 등장하고 세상의 틀을 거부하며 민심의 흐름을 따라 자연스럽게 중심에 이르는 사람. 그는 등단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미 많은 이들의 이야기에서 언급되고 있다. 인터넷에 이름이 적혀 있지 않아도 사람들의 입소문 속에 그의 흔적이 있다. 카메라 앞에서는 없지만 현장에서는 기억된다. 사도인은 그를 칼을 들지 않은 자라 했다. 그가 가진 것은 기록, 말이 아닌 실천, 주장이 아닌 발자국. 그래서 그는 말한다. 지도자는 민심이 만들어낸 그림자다. 그림자는 빛이 있을 때 생긴다. 그리고 민심이 향하는 곳에만 생긴다. 사도인이 강조한 것은 선거의 승리가 아니었다. 지도자가 서는 자리에 누가 준비되어 있느냐였다. 이 씨라는 성은 단지 표면적 단서다. 그 안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건 성씨가 아니라 흐름이다. 그 흐름에 맞는 사람이 2025년 세상 앞에 나타날 것이다. 사도인은 말했다. 천하가 뒤집히고 세계의 판이 갈리리라. 그 말은 예언이 아닌 이미 진행 중인 현실이었다. 서쪽이 중심이던 세상이 동쪽으로 기울기 시작했다. 경제, 기술, 문화, 민심. 이제 동방의 나라들이 세계 흐름의 구심점이 되어가고 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한국이 있다. 사도인은 강한 확신으로 2025년을 가리켰다. 그는 그 해를 운명의 전환점이라 했다. 기존 강국의 기세는 꺾이고 새로운 흐름을 이끄는 나라가 무대 중앙으로 오를 것이라 예고했다. 그 중심에 선 자, 동쪽 땅의 백성이라 했다. 동쪽 땅은 어디인가? 중국은 이미 혼란 속에 있고 일본은 방향을 잃었다. 그렇다면 사도인이 가리킨 동쪽의 중심은 한국일 수밖에 없다. 한국은 지난 수십 년간 기술과 문화, 산업과 민주주의, 그리고 국민의식까지 압축적 성장을 거쳤다. 이 나라는 더 이상 작은 반도 국가가 아니다. 사도인은 말한다. 동쪽의 백성이 세 갈래의 길을 묶는 구심이 되리니. 세 갈래의 길, 어떤 의미일까? 첫째는 정치, 둘째는 경제, 셋째는 문화다. 또는 동양, 서양, 남반구의 삼방일 수도 있다. 그러나 가장 의미 있는 해석은 물질 문명,
정신 문명, 기술 문명, 이 세 문명의 충돌과 조화를 한 국가가 조율할 수 있다는 뜻이다. 한국은 이 모든 것을 동시에 경험하고 있는 나라다. 기술은 세계 선두, 문화는 전 세계로 뻗고 정신의 흐름 또한 이제 깊이를 갖기 시작했다. 사도인이 말한 구심, 그것은 세계가 흔들릴 때 흔들리지 않고 중심을 잡는 자, 세상이 갈라질 때 다시 묶어낼 수 있는 연결자, 그런 역할을 한국이 맡게 된다는 예언이었다. 기존 강국은 기세를 잃는다. 미국과 유럽의 전략은 더 이상 절대적이지 않다. 전 세계는 새로운 리더십을 찾고 있다. 힘으로 억누르지 않고 공감으로 이끄는 리더십, 지배하지 않고 조율하는 리더십. 이제 세계는 그런 나라를 원한다. 그 역할을 한국이 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사도인의 메시지였다. 그는 말했다. 하늘의 뜻을 아는 자는 이때를 기다렸노라 말하리라. 이 말은 이 흐름을 예감한 사람들이 이미 준비하고 있었다는 뜻이다. 그들이 바라는 때, 그들이 기다려온 순간, 그 시점이 바로 2025년이라는 말이다. 사도인의 문장은 언뜻 보면 시 같지만 그 속엔 분명한 논리가 있다. 동쪽이 중심이 되고 새로운 문명이 열린다. 그 문명의 시작은 힘이 아닌 연결로부터 온다. 한국은 지금 그 연결의 중심에 서 있다. 사도인의 마지막 예언은 이해를 경계로 삼은 시간의 선언이었다. 앞선 모든 말이 미래를 암시한 창이었다면 이 다섯 번째 말은 그 문을 닫고 결정을 요구하는 문장이었다. 이해를 넘기면 다시 기회는 오지 않으리라. 그는 이렇게 말했다. 지금 변화하지 않으면 그 어떤 문도 다시는 열리지 않으리라는 뜻이었다. 그는 자신이 다시 나타날 수 있다면 그것은 살아남은 자가 있다는 뜻이라 했다. 하지만 그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는 우리가 그 말을 기억하길 바랐던 것이다. 그 말은 단지 시간표의 기록이 아니라 운명의 이정표라는 뜻이다. 그가 말한 2025년은 단순히 한 해가 아니라 전환의 해다. 기존의 사고방식, 삶의 방식, 국가의 구조, 정치의 흐름, 모두가 이 해를 기준으로 나뉘게 된다. 그는 다시 와서 칼을 거두겠다고 했다. 그 칼은 그가 팔던 물건이 아니었다. 그 칼은 우리가 맞이한 시대 그 자체였다. 그것을 되돌려 줄 수 있는 자는 이 변화에 적응한 자, 새로운 운에 올라탄 자만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덧붙였다. 살아남은 것이요 살아있되 달라진 것이니라. 변화에 반응한 자만이 다음 시대로 진입할 수 있다는 말이다. 기존의 삶을 그대로 유지한 채 새로운 시대를 맞는 일은 불가능하다. 2025년은 지금까지 걸어온 길의 끝이며 새로이 나아갈 길의 시작이다. 그는 이해를 장제목처럼 말했다. 우리는 앞으로 살아가며 이 시간을 기준으로 미래를 나눠 기억하게 될 것이다. 그는 그 이후 다시 나타나지 않았다. 그가 머물렀던 중국 남부의 장터에도 더 이상 그의 흔적은 없었다. 사람들은 묻지 않았다. 그는 언제나처럼 조용히 나타났다가 말없이 사라졌다. 하지만 이번 예언의 무게는 달랐다. 이제는 중국이 아닌 한국을 향한 말이었고 그 안에는 인류의 전환과 세계의 재편, 정치의 변동과 정신의 부활, 공동체의 회복까지 담겨 있었다. 그가 남긴 것은 단지 문장들이 아니라 시대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의 질문이었다. 그 질문은 우리에게 향해 있다.
우리는 과연 변화할 준비가 되었는가? 2025년은 이미 시작되었고, 우리는 그 안에 들어와 있다는 사실만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혹시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작지만 단단한 변화의 씨앗이 심어졌다면 그것이 이 영상을 만든 이유입니다. 이야기가 더 많은 이에게 닿을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